조선왕 미스터리 5. 영월부사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였다. 민중의 저항 방식. 오프닝. 1457년. 조선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말을 타고 꼬박 사흘을 달려야 닿는 두매산골.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면은 절벽인 섬 아닌 섬에 한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나이 17. 불과 1년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 단종. 영월부사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였다. 민중의 저항 방식. 조정은 이 소년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공식 명칭도 없애고 왕이었다는 기록도 지우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을 관리 감시해야 할 영월부사 자리에 사람이 부임할 때마다 하나씩 죽거나 실성하거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저주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권력이 한 사람을 지우려 할 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챕터 1. 청령포라는 감옥. 영월에 도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먼저 청령포를 봐야 합니다. 서강이 삼면을 휘감아 돌고 동쪽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절벽이 막고 있어요. 배 없이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 조정은 이 천혜의 고립지에 단종을 집어넣고 그것을 유배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감옥이었어요. 단종이 머문 곳은 관풍원이라는 초라한 건물이었는데 거기에도 처음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곳은 강변의 노산군 유배처, 그냥 강가 옆 작은 집이었어요. 수행원은 궁인 몇 명과 내시 하나. 군졸들이 사방을 지켰습니다. 상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에 안치되었다. 세조실록. 실록조차 그를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산군. 왕족도 아닌 그냥 군. 그런데 이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도착한 그날 강 건너 영월 백성들이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경하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세조실록. 조정의 기록에도 지울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이 구경꾼들이 훗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챕터 2. 영월부사라는 자리. 자, 이제 영월부사라는 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 수령입니다. 세금 걷고 치안 유지하고 민원 처리하는 자리. 그런데 1457년 영월부사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청령포를 관리하는 것. 즉, 단종을 감시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당시 조선의 사대부라면 누구나 공자와 맹자를 달달 외웠습니다. 군신유예,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 그게 세상의 기본 원리라고 믿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임금인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월부사는 그 조카를 가두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이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부임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사는 부임 한 달 만에 원인 모를 급병으로 사망합니다. 두 번째 부사는 밤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린 왕이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낮에도 그 환상을 봤습니다. 결국 스스로 보따리를 싸서 관할을 떠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영월부사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 귀신의 저주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양심이 있든 없든 살아남기 어려운 자리였다는 것. 이유는 곧 알게 됩니다. 챕터 3. 강 건너의 사람들. 청령포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지만 강 건너 영월은 살아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부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냥 어부. 이 어부는 매일 새벽 안개가 깔리면 쪽배를 타고 강 중간쯤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뭇잎 위에 밥 한 덩이를 올려서 강물에 띄웁니다. 청령포 방향으로. 강물이 흘러 그 밥이 청령포 강가에 닿으면 단종이 죽습니다.
군졸들이 이 어부를 잡아서 곤장을 쳤습니다. 20대. 다음 날 아침 어부는 또 나왔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13번입니다. 이 어부만이 아니었어요. 강 건너 아낙네들이 대나무 숲에서 청령포를 들여다보며 들꽃을 묶어 강에 띄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몰래 감을 강가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강 위로 솔기떡을 넣은 보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영모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띄웠고 꽃을 흘려보냈고 떡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조선 민중이 선택한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추적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처벌해도 사라지지 않는 방식. 챕터 4 어몽도라는 사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어몽도. 단종이 사사되던 날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조정 관리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칫 역모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단종의 시신은 청령포 강가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누군가 시신을 거뒀습니다. 영월의 호장, 지금으로 치면 지방행정직 하급관리. 어몽도. 그는 몰래 단종을 수습해서 지금의 장릉 자리에 묻었습니다. 산에 있는 자신의 땅에. 내 삼족이 멸해도 좋다.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삼족이 멸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 전체가 처형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몽도는 2일 이후 관직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조선왕 조실록에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일부러 지웠거나 처벌이 두려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복권된 것은 무려 240년 뒤 숙종 때입니다. 240년 동안 그의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단종처럼. 챕터 5 저주가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다시 영월부사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왜 부사들이 하나씩 쓰러졌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제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스스로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강 건너 청령포가 보입니다. 저기 어린 왕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낮에 공무를 보다가 백성들의 눈을 봅니다. 그 눈이 말합니다. 당신 뭘 하는 사람이냐고. 밤에 잠들면 꿈을 꿉니다. 어린 왕이 울고 있습니다. 어떤 부사가 이걸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변 어부가 매일 밥을 띄우고 아낙네들이 꽃을 흘려보내고 관아문에는 흙으로 쓴 글씨가 매일 아침 나타났습니다. 죽이지 마라. 이걸 쓴 사람을 잡으러 군조를 보내도 아무도 없어요. 다음 날 아침엔 또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영월 민중이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부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도 없고 무기도 없고 깃발도 없는 저항.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사들은 나중에 단종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했고 어떤 부사는 몰래 단종의 건강 상태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조정이 명령하지 않은 기록을. 누군가는 살아있었다는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챕터 6 민중이 만든 성지. 단종이 죽은 뒤 조정은 그의 무덤조차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가 몰래 묻어놓은 그 자리. 그런데 영월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밥을 놓고 나무를 놓고 막걸리를 두고 갔습니다. 해마다 왔습니다. 조정이 단종을 왕으로 복권한 것은 숙종 24년 1698년입니다. 단종이 죽은 1457년으로부터 241년 뒤입니다. 그 241년 동안 조선 조정은 단종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월 백성들은 241년 동안 한 번도 그 무덤에 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억을 지울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바꾸고 이름을 없애고 역사책에서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발로 걸어서 찾아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무덤이 오늘날 장릉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 중 하나. 하지만 그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영월 사람들에게 성지였습니다.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민중이 만든 성지. 아우트로. 안평대군 편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을 지우려 할 때 무엇이 사라지는가? 이번 편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을 지우려 할 때 이름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냥 기억했습니다. 밥을 띄우고 꽃을 흘려보내고 발로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역사는 대개 무언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결정하고 장군이 싸우고 신하가 배신하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오래가는 무언가를 한 이야기입니다. 영월부사 자리가 저주받은 이유는 귀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계속 건드린 것은 강을 건너오는 밥 한 덩이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종의 죽음을 직접 명령한 사람들, 그들이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육신이 죽고 단종이 죽고 난 뒤의 세조, 그 승리한 왕의 말년이 어땠는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